매년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 최고의 관광지 상위권에 위치한 한국의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야시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시장이란 저녁부터 밤까지 운영하는 음식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타 잡화상점이 한데 모여있는 재래시장으로 서양 국가보다는 주로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이런 야시장의 기원은 상대적으로 여름에 매우 더운 국가들이 낮에 너무나도 더운 날씨로 인해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고 어느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이러한 야시장을 열고 닫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야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의 문화라 볼 수 있는 야시장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을 여행할 때 꼭 들리는 곳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야시장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야시장에서 제대로 된 문화체험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들인지라 시민의식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선진국들보다도 치안 환경이 불안정하고 야시장에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으면 소매치기를 비롯해 마음 놓고 현지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외로 가장 악명 높은 여행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아시아권 국가의 악명 높은 야시장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주장하는 외국인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야시장을 체험해보고 한국에서 느껴본 한국인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불려지는 한국의 치안 환경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여행 후기를 남겨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에 위치한 국가들의 대표적인 영화나 드라마 작품들을 보면 그 나라의 먹는 문화가 빠지지 않는 것 같다. 그중 가장 현지 전통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재래시장의 모습은 언제나 흥미롭고 나 역시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가장 현지 음식에 가까운 재래시장 음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재래시장에 들려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곳은 바로 베트남이었고 그곳에서 간단하게 망고를 비롯한 몇 가지 과일을 사는데 내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간 오토바이 소매치기범만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앞으로 이곳 캐나다보다 잘 못 사는 국가들은 여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가능하다면 캐나다와 비슷한 선진국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을 위주로 여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선택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고 캐나다에서 잠깐 유학할 때 알게 된 한국인 초등학교 교사 친구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한국인 친구가 나에게 한국에 대해 늘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은 캐나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안전하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떠올라 나는 이번만큼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으리라 믿고 한국행 여행을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한국은 나라 규모에 비해 매우 활기찼고 공항에서부터 매우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여행을 시작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대우를 해주었으며 이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은 캐나다에서 느낀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야시장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한국의 야시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고 캐나다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치안 문제로 인해 잦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한 나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정돈되어 있는 남산 주변에 있던 야시장은 치안 환경까지도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의 야시장 문화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한국 전통술을 교사 친구와 여성 둘이 마셔도 아무도 우리의 지갑이나 가방 등 노리는 사람이 없어서 말 그대로 선진국다운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과 함께 문화교류를 하고 온 시간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캐나다가 아무리 치안 환경이 훌륭한 나라고 G7에 속한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것도 여성 둘이 술을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은 절대로 아닌데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생활이 가능했고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일상에서의 자유를 즐기는 한국인 친구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았다고 판단되는 캐나다의 삶보다도 더 즐거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참고로 나는 유럽의 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선진국은 밤 문화 자체가 매우 위험해 야시장이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열린다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못해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으며 적어도 내가 느낀 바로는 술을 마시며 마음을 놓고 그곳의 현지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는데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오히려 왜 이제야 선진국이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던 일들이다. 만약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정 기간에만 진행하는 야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꼭 한번 새로운 세상의 문화를 경험해보길 바란다. 그곳에서 파는 맛있는 음식과 한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안정감은 돈을 주고도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니까 말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밤늦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도심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소매치기 등 유럽의 선진국들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수준 낮은 사건 사고가 없는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의외로 여행을 많이 해본 외국인일수록 더욱 한국의 치안 환경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며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선진국가의 외국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노을을 보러 가기 위해 남산으로 가자는 한국인 친구의 말을 듣고 식겁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처럼 노을을 보고 야경으로 빛나는 서울의 전경과 남산을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은 늦은 시간에도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 근데 야시장은 몰랐던 게 너무 아쉽다. 이곳 유럽은 치안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서 저녁만 되면 바다는 물론 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내려가도록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케이블카까지 운영하면서 관광명소처럼 사용하고 있구나. 치안 환경이 좋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가는 뭘 해도 된다는 게 부러울 뿐이다. 야시장은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 것 같아. 말 그대로 낮과 밤이 같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일본처럼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여는 야시장은 무섭기만 하거든. 나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가 깨끗하고 매우 조용하며 낮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숙소 근처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정돈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는 그런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학생처럼 보이는 여성들과 함께 술을 파는 식당으로 하나둘씩 들어가고 식당에서는 마구 소리 지르며 기후식품을 먹고 연기를 뿜는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있어. 그럼 한국인들은 저렇게 늦은 저녁에도 마음껏 술을 마시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런 문화가 왜 한국에만 있는 건지 나는 당장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한국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안전한 국가의 사회가 형성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만큼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했고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놀라운 인성교육을 해왔기 때문이 가능했던 일아닐까. 나도 글쓴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며 야시장에 들렸다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바로 한국의 옆나라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전골 꼬챙이는 물론 한국의 음식인 떡볶이를 비롯해 몇 가지 분식점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을 팔았는데 처음으로 한국 분식들이 먹고 싶지 않게 보이는 비주얼이었다. 나도 위생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한국 옆 그 나라는 야시장에서 뭔가 먹지를 못하겠더라. 그런 면에서 한국은 위생과 안전, 그리고 재미까지 더한 관광명소를 보유한 나라로서 앞으로 더욱 관광국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는 말이야. 당장 인터넷에 한국 여행 중 꼭 가봐야 하는 버킷리스트만 찾아봐도 야시장을 비롯해 서울 폭죽놀이 등 대부분 밤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니까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것만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일도 없다고 생각해. 최근 한국은 방산 분야 역시 대단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던데 이러다가 아시아 최고의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 아닐까? 한국 위에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그건 힘들겠지만 이처럼 발전하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테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